오늘부터는 유기화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유기와 무기 차이점 뭔가요? 유기는 탄소가 있고 무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있죠. 이 두 개만 탄소가 있지만 이 두 개는 무기 화합물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기는 탄소가 있는 이와 같은 케미칼들, 그 다음에 무기는 탄소가 없는 이와 같은 케미칼들을 무기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화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탄화수소 화합물이죠. 탄화수소 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의 조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알킨이라고 하는데, 알칸은 여기 발음을 케인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서 알케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알켄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알킨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탄화수소 화합물이 대표적인 게 알킨이라고 그랬는데 분자식이 이와 같이 돼. 무슨 말이냐? 탄소가 하나다. 그러면은 N이 1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1을 넣으면은 4잖아요. H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4라고 그러면은 4, 그 다음에 4 곱하기 2는 8이고 8 더하기 2는 10이니까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알켄은요, 그냥 곱하기 2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될 때 4면은 4 곱하기 2니까 8이 되는 거죠. 키는요, 또 거기에서 곱하기 2한 거에서 2를 빼줘야 돼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4를 한 다음에 2를 빼주면 6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C4H6에서 수소 2개 빠지면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수소 2개 빠지면 요거. 즉, 수소가 2개씩 빠지고 있죠. 이 식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외우기 쉽죠? 수소 2개씩 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알켄이나 알킨은 탄소가 하나인 것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뺀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알칸은 단일결합, 그 다음에 알켄은 이중결합, 알킨은 삼중결합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자 C2일 때는 H6잖아요. 수소가 4개입니다. 자, 6개. C2 H6잖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는 연결선이 4개가 필요하죠. 수소는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소는 하나씩 서로 다 존재하고 탄소는 동서남북으로 4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이 다 단일결합으로 존재합니다. 자, C2H4가 알켄이네요. 이거죠? 이거는 이중결합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탄소가 있는데 연결선이 4개죠. 이중결합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키는요. 이런 식으로 연결선이 4개죠. 4개죠. 그렇게 그래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되는 게 알켄, 알킨입니다. 굉장히 외우기 쉽죠? 이것도 외우기 쉽고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다. 그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가 명명법이잖아요. 그거는 먼저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게 1에서 10까지예요. 참 다행스럽게도 10을 안 넘어가요. 이 정도만 외우셔도 대단하다고 하실 거예요. 거의 다 여기서 다 나와요. 그 이상은 사실 제 경험상 배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10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옥타까지만 많이 쓰지 요거 노나나 데카는 잘 쓰지도 않아요. 자,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헥사, 헵타, 옥타 이렇게 접도를 외우시고 알칸은 여기 보시면은 끝에가 AN으로 끝나잖아요. 접도가 AN으로 끝나게 만들면 됩니다. 그다음 캔은 EN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EN으로 끝나게 하면 되고 키는 YN으로 끝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텐, 그 다음에 메틴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카는 단일결합이고 알케는 이중결합이고 알키는 삼중결합이잖아요. 이 케미컬 안정성은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이 삼중결합이 끊어져서 이중결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중결합이 끊어져서 단일결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케미컬의 안정성은 세 가지 중에서 알칸이 가장 안정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 알칸의 구조식을 지금 6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케미컬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은 분자식보다 구조식으로 많이 그려보세요. 저는 케미컬을 이렇게 표현할 때 구조식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처음 보는 케미컬 특히. 자, 지금 알칸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CH4죠. 메탄. 그래서 메탄. 끝에가 다 AN으로 끝납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메탄가스. 자,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것들이 바로 알칸 중인 겁니다. 자, 지금 알칸, 알켄, 알킨을 배웠는데 지금 알킬이라고 한 게 나왔어요. 우리가 CN, H, EN 플러스 E가 뭐였나요? 알칸이었죠. 이 끝에 EN 플러스 E였는데 지금 EN 플러스 1이란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수소가 하나 사라졌죠. 그거를 바로 알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는 알킬기. 그래서 영어로는 R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CH4였는데 수소가 하나 날아가서 CH3, C2H6 했는데 수소가 하나 날아가서 CH5. 이거는 8이었는데 7이 됐죠. 10이었는데 9이 됐고 이렇게 수소가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라진 수소에 원래는 수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수소가 사라진 것 대신 다른 게 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바로 작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알킬기 있죠. C, N, H, E, N 플러스 1. 자, 여기에 이 알킬기에 작용기가 붙으면 이 작용기에 따라서 알킬기가 아닙니다. 그 붙은 수소가 사라지고 그 붙는 게 작용기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 이거에 따라서 케미컬의 고유 특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기율표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족이죠. 이 족은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체애각 전자수에 의해서 정해졌죠. 근데 체애각 전자수가 만약 7개인 케미컬들은 거의 고유의 특성을 보이더라. 마찬가지로 알킬기에 어떤 작용기가 붙냐에 따라서 케미컬의 고유 특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작용기가 저는 뭐 7개를 가져왔지만 엄청 많겠죠. 근데 대략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알코올기예요. 알코올기는 요겁니다. 요게 알코올기예요. 요거죠. 알킬기에 알코올기가 붙으면은 바로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OH기를 하이드록시기라고도 합니다. 또는 알코올기. 여기는 작용기니까 다 기라고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테르는 이 산소 하나만 있는 거.
근데 산소는 6족이잖아요. 주기 1패에서. 그러면 6족이니까 연결선이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양쪽에 알킬기들이 서로 붙는 겁니다. 그리고 카르복실기는 COOH예요. 이거죠. 그게 카르복실기입니다. 아민은 요거고 NH2. 그 다음에 알데히드는 CHO. 케톤은 CO. 그 다음에 에스테르는 COO.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빗빗하고 외우기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코올, 하이드록시기, 에테르, 카르복실기, 아민, 알데히드, 케톤, 에스테르 이것만 외우시면 자 OH기는 알코올이다. 외우기 쉽죠? COH, 카르복실이다. 외우기 쉽죠? NH2, 아민 외우기 쉽죠? 근데 헷갈리는 게 뭐예요? 에테르, 케톤 헷갈리죠? 이런 것만 주의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냥 O만 있을 때는 에테르, CO 형태는 케톤, 그 다음에 알데히드와 그 다음에 에스테르가 헷갈리죠. CHO일 때는 알데히드, 에스테르일 때는 CO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작용기 중에 첫 번째 알코올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이 알코올기는 하이드록시기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죠. 자, C가 하나일 때는 뭐였어요? 메틸이었죠? 메틸. 그러니까 원래는 알칸이니까 메탄이었는데 수소가 하나 사라지면은 메탄에서 메틸로 바뀌었죠. 이렇게까지. 거기에 이 하이드록시가 붙으니까 이러한 케미칼을 알코올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메틸 알코올. 2개일 때는 에틸 알코올. 3개일 때는 프로필 알코올. 4개일 때는요. 부틸 알코올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이 원래 정식 케미컬 명인데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메탄올, 에탄올 이렇게 많이 부르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래 정식 케미컬 명이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부르는 그런 표현을 간혹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메틸 알코올이라고 하셔도 맞으신 거고 메탄올이라고 해도 맞는 거죠. 그런데 자, 술에는 알코올이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죠? 술에는. 그러면은 지금 수많은 알코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술을 아무거나 쓸 수 있냐? 절대 안 됩니다. 술에는 반드시 에탄올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에탄올로 술을 만들면은 사람이 안 죽는데 다른 걸로 만들면은 큰일 나요. 특히 메탄올.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메탄올이라고 하는 이 케미칼은 그 굉장한 독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사람이 마시면은 당연히 큰일 나지만 이게 메탄올이 주변에 있는데 피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흡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탄올이 있는 환경에서 많이 만약에 사람이 일을 하거나 있게 되면은 굉장히 몸에 안 좋죠. 그래서 메탄올은 가능하면은 주변에서 엄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잘 못 보세요. 근데 에탄올은 술이고. 그런데 우리가 물 있죠, 물. H2O. H2O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나요? OH기네? 알코올기네? 하이드로시기네? 굉장히 알코올이랑 비슷하죠, 물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에 막 불이 붙었어요. 알코올은 불에 잘 붙죠? 불이 났어요, 알코올이. 그럼 물을 뿌리면 꺼질까요? 우리 석유에
석유가 불이 붙었는데 물로 끓려면 큰일 나죠. 근데 알코올은 꺼져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물과 그 알코올은 오해치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그 IPA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에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프로파놀은 지금 요게 프로파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형태가 아니라 이 오해치기가 이쪽에 붙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머지에는 다 수소가 붙겠죠. 지금 이런 형태의 구조질을 갖는 것이 바로 IPA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치기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여기에 있겠죠.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 프로파놀을 만들 때 이런 형태의 프로파놀보다 이 오해치기가 이쪽에 가서 붙는 형태의 알코올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더 안정적이란 거죠. 그래서 이 프로파놀이 아니고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서 IPA 형태로 시중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반도체 공정에 이 IPA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프로파놀이 아니고. 그래서 프로파놀과 IPA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소란 얘기는 두 번째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번에는 에테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에테르는 이 산소 양쪽에 알끼기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근데 이거는 이름 어떻게 붙이냐? 요걸 한번 보세요. C2H5 에틸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C2H5. 그래서 에틸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D. 하나일 때는 모노겠죠. 세 개일 때는 트리겠고, 두 개일 때는 D.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 지금 요거는요. 에틸이 아니라 메틸이죠. 그러니까 디메틸 에테르. 요거는요. 메틸, 에틸, 에테르. 이렇게 이름 붙일 겁니다. 근데 에테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마취제로 사용이 됐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좋은 마취제들이 발견됐지만, 이게 만약에 발견이 안 되었으면 그 전에는 수술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거의 발견은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거랑 지금 같은 건가요? 같은 거죠. 지금 C2H5. 자, 요거 서로 붙이면은 뭔가요? C2H5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C2H5. 그러니까 가운데 O가 있고 양쪽에 C2H5.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카르복실산. 카르복실산은 COH가 붙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기에 COH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CH3에 COH가 붙은 거고. 이거를 개미산 또는 포름산. 그 다음에 CHCOH는 아세트산, 초산. 저희가 먹는 식초죠, 식초. 그게 바로 CH3COH.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식초를 먹겠다 하면은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즉 개미산이라고도 하고 포름산이라고도 하는데, 개미가 찍찍하면서 날리는 그 공격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건 거죠. 근데 그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네? 얘가 지금 산이잖아요. 이것도 산이죠. 저희 식초 산이죠. 약산이죠, 약산. 그래서 지금 개미산이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만약에 뿌려주게 되면 진딧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미노산이란 게 있는데, 아미노산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COH 이거죠. 이게 바로 지금 카르복실산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NH2 아민이죠, 아민. 그 다음에 가운데 탄소가 있는데 위에 수소 달리고 밑에는 알킬기가 붙은 것이 바로 아미노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C가 있고 수소가 있는데 여기에 알킬기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민기 NH2, 이쪽은 COOH. 그게 아미노산. 지금 요거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살리실산은 벤젠이 있어요. 벤젠이 있는데 벤젠에 하이드록시기, 수산화기죠. 또는 알코올기. 그러니까 수산화기, 알코올기, 하이드록시기 세 가지 다 같은 건데 여기에 이 OH가 붙고 또 이쪽에는 COOH 이게 붙은 거죠. 그게 살리실산. 즉 벤젠이 이와 같이 있으면은 여기에 OH가 붙고 여기에 COOH가 붙은 거죠. 그게 바로 살리실산. 근데 살리실산 처음 들어보죠. 근데 우리 무좀약으로 쓰이는 PM정 있죠. 그게 바로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좀약이죠. 자, 알데히드는 CHO가 붙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HCHO가 있고 그 다음 CH3, CHO가 있어요. 그러니까 CHO가 있는데 앞에 H가 하나 있는 게 포름알데히드. 그 다음에 H 대신 CH3로 바뀌는 게 아세트알데히드.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메탄올이 있어요. 메탄올이 분해되면은 포름알데히드가 돼요. 그리고 또 분해돼서 포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메가 아닌 에탄올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아세트산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메탄올에서 포름알데히드 되고 에탄올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에탄올은 술이라고 그랬죠. 술에 들어간 성분이잖아요. 술을 먹으면 저희가 에탄올을 흡수했잖아요. 몸에서. 그거를 분해를 하는데 그때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이 생겨요. 근데 아세트알데히드가 살짝 독성해. 그래서 저희가 술을 먹으면 몸이 짝깔아지고 어지럽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세트알데히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추가로 분해해서 초산을 만드는 거죠. 식초 그거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을 만약에 몸에 들어왔다 하면은 만들어지는 물질이 포름알데히드예요. 근데 포름알데히드는 엄청난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메탄올을 조금만 흡입을 하도 잘못하면은 시력을 잃거나 심하면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물에다가 이 정도 35에서 40% 수용액으로 만든 것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포르말린. 이게 식차나 이런 거 연구 보존하고 그럴 때 포르말린 얘기했다 뭐 담가놓고 뭐 어쨌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포름알데히드도 그렇고 포르말린도 그렇고 엄청난 독성 물질입니다.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메탄올에서 알데히드로 바뀌는데 그때는 포름알데히드, 에탄올에서 바뀔 때는 아세트알데히드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에스테르는 이 CO가 에스테르예요. 그래서 양쪽에 알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카르복실산이랑 알코올이랑 반응을 시켰을 때가 에스테르가 만들어져요.
그때 카르복실산에서 OH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알코올에서 H가 떨어져서 이게 두 개 결합되면은 H2O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조합이 돼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에스텔의 특징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가열량이에요. 가열량. 이 가열량인데 제가 여기에 대표적인 그 에스테르를 써놨어요. 무슨 말이냐? 즉 아세트산 펜틸이나 아세탄 이소펜틸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C5잖아요. 에스테르들은 바나나 향이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딸기 향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하면 되는 거죠. 사과 향이다 그럼 이거고.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나나 우유 있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바나나 원액 뭐 몇 프로 이렇게 쓰면은 바나나 원액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나나 향 몇 프로 이러면은 얘들을 넣은 거예요. 얘들을. 만약 복숭아 향이다 그럼 얘를 넣은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콜피스라고 하는 콜피스라고 하는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마셔보시면 알죠. 굉장히 상큼하고 굉장히 적절한 그 조합이죠. 엄청 맛있죠.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 물처럼 마시고. 그런데 제가 에스테르라고 하는 거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쿨피스를 안 먹어요. 예, 쿨피스를 보면 가을 향이라고 써 있어요. 가을 원액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복숭아 보통 향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걸 넣었던 얘기죠. 그래서 복숭아 향 첨가 쿨피스에 만약에 파인애플 쿨피스다 그러면은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갔겠죠. 그래서 에스테르는 가을 향을 낸다라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참조하라고 그냥 조사를 해본 겁니다. 자, 케톤은 CO 가 붙은 게 케톤이에요. 이와 같이. 이 케톤에 대해서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아세톤. 아세톤은 잘 아시죠? 어머니 매니큐어 바르고 매니큐어 찌우실 때 아세톤 사용. 집에서 가끔 아세톤 많이 보시죠? 근데 냄새를 맡으면 어때요? 엄청 역하죠? 그리고 페인트랑 같이 사용하기도 해요. 페인트를 녹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인화성을 가져요. 그래서 불이 굉장히 잘 붙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케톤입니다. 그래서 케톤은 지금 CO, 그래서 이와 같은 저희가 지금 CH3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다 아세트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CO가 있는데 양쪽 끝에 CH3, CH3 이렇게 있는 것을 아세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유기화학을 했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